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앞서 제 소개를 한 것처럼 저는 친자식이 아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한 명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배 아파 낳은 것과 다름없는 제 자식이고 자식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는 엄마이자 사람이죠. 지금 말한 이 생각은 아들을 키워오며 평생 가지고 살았습니다. 딱히 제 다짐과 생각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남들 앞에서 떠들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아들을 위해선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제 아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증명할 사건이 생겨 그 모습을, 제 마음을 보여주게 되었네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아들을 낳아준 친모에게 말이죠. 저와 아들, 그리고 아들을 낳아준 친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부터 그 사건을 사연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상황만 맞았다면 아이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을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하긴 했었거든요. 20대 어린 나이 한 남자를 만나 그 남자를 평생의 배우자로 믿고 결혼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제 몸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댁과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혼자가 됐죠. 어린 나이 이혼녀 꼬리표가 붙었던 저는 정말 사람들 시선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느꼈는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두 절 쳐다보고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하며 한없이 움츠러들어 지냈어요. 사람들 눈을 의식하며 죄 지은 사람처럼 다녔죠. 그러다 마음을 비워내고 싶어서 떠난 국내 여행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나이대 어린아이였는데 그 어린아이 입에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아가, 길 잃었어? 부모님은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니? 누나랑 부모님 찾을까? 누나, 나 엄마 없어요. 엄마가 나 버렸어요. 나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면서 나보고 알아서 살라면서 여기다 나 버리고 도망갔어요. 뭐? 정말이니? 언제부터? 어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으면 엄마가 돌아올까봐 있었는데 안 와요. 비도 오는데 안 와요. 으아. 어린아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떼쓰는 아이 버릇 고치려고 버리고 간다는 말은 해도 정말 부모가 아이에게 너 버린다는 말까지 하면서 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 부모를 찾아주려고 했죠. 하지만 인근 마을에서도 아이에 대해 몰랐고 경찰서도 가봤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이 이름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부모를 찾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아이 입에서는 이름과는 거리가 먼 단어들만 나왔습니다. 아는 비속어를 자기 이름이라 댔거든요. 충격적인 단어를 듣고 저도 정말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다는 걸, 아이가 버려졌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부모가 아이를 버린 걸로 결론 내렸죠. 이후 경찰은 아이가 절차에 따라 보육시설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가 마음에 걸렸어요. 당시 저도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던 상황이라 그 아이가, 처지가 저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입소한 보육원으로 찾아가 제가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양에도 조건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았고 또 제가 아이를 발견해 보육원에 들어갈 때까지 옆에 있고 들여다봐서 이미 보육시설과 기관에서도 저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기관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많은 배려와 제 의지로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물론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게, 그것도 배우자도 없는 젊은 여자가 엄마가 되는 선택이 저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육아 경험도 없어서 앞으로의 홀로 부모가 되는 길이 험난할 게 너무 훤했죠. 그런데 더 이상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못 보겠더라고요. 또 아이에게 운명 같은 끌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목숨을 다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또다시는 아이 눈에서 눈물 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무한한 사랑으로 보듬고 감싸줬고 때론 엄하게 키웠죠. 아이를 키우며 정말 엄청난 오해와 차별적인 시선, 또 저와 아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견뎌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그 얘기를 다 전할 수는 없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고 고생도 많이 했죠. 하지만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오로지 건강하게 또 밝게 자라는 것만 바랬던 아들은 제 바람을 훌쩍 넘어 자라주며 제게 기쁨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어줬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건 두말할 거 없고 남들은 재수, 삼수, 사수를 내서 간다는 의대에 붙어 의사가 되기까지 했죠. 항상 제게 효도하겠다고 키워준 은혜 갚겠다고 말하던 아들인데 제가 바라는 것보다 더 대단한 아들이 되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밥 안 먹어도 배불렀고 항상 행복했죠. 아이를 키우며 힘든 것보다 행복함이 더 많았고 젊은 나이에 아이를 입양한 일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입양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으로 생각될 만큼 제 자랑이 됐죠. 그렇게 아들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받고 느끼면서 살아가다 아주 잠시 문제가 생겼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저와 의견이 부딪힌 적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때 딱 한 번 부딪히게 됐죠. 바로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들이 제게 그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만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지가 저 같은 전문직이 아니라서요? 혹시 엄마도 며느리로서 원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있으신 거예요? 엄마가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너랑 마음 맞고 좋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지. 너 엄마 모르니? 그러니까요. 그럴 뿐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더 모르겠어서요. 너희 만난 기간이 너무 짧아. 이제 겨우 8개월 정도 됐지. 거기다 너 병원에서 근무하는 시간 계산하면 서로 얼굴 보고 만난 시간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겠니? 넉넉히 잡아도 2주가 안 될 텐데 그 정도면 아직 서로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한다고. 결혼은 연애와는 달라.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해도 다른 게 결혼 생활이라고. 난 네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물론 너도 나이가 있고 네 여자친구도 나이 때문에 조급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길게 만나도 되지 않겠니? 내가 너만 걱정이 돼서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여자친구도 걱정되고 해주고 싶은 말이라서 그래. 또 엄마가 한 번의 실패가 있는 경험자이기도 하고. 조금만 더 만나봐.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알겠지? 엄마가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여자친구에게도 잘 얘기해주고. 다 큰 아들을 너무 제 맘대로 휘두르는 것 같아서 고민되고 마음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결혼도 이혼도 쉬운 시대라고 해도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는 게 결혼이니까 말이죠. 평생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니 아들이 조금 더 여자친구와 연애하고 서로를 알아가다 확신에 확신이 들었을 때 결혼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 말을 따라줬고요. 그렇게 말 잘 듣는 아들은 이번에도 자기 의견을 접고 제 뜻에 따라주며 제가 다시 근심 걱정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줬죠. 그러다 아들이 다시 한번 제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묘한 표정의 아들 얼굴을 보며 걱정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결혼 얘기를 꺼냈던 전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였죠.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표정이 어두워? 혹시 또 결혼 관련된 말이니? 은지 걔가 기다릴 수 없다고 그래? 아니요, 결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친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뭐? 네 친엄마를 찾았다고? 어떻게? 혹시 계속 찾고 있었니? 그럼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제가 찾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친어머니 얘기 듣기 전까진 찾더라도 만날 생각도 없었고요. 은지가 친어머니를 찾아줬어요. 저랑 만나고 제 이야기 듣게 되면서 친어머니를 한 번쯤은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었는데 얼마 전 연락이 닿아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친어머니 만날 생각이 있냐고.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었는데 은지가 친어머니 얘기 들은 사정을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버린 건 맞지만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그래서 직접 만나봤어요. 저 버리게 된 자세한 전후 사정도 듣게 됐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들었고요. 그래. 네가 잘 받아들였다면 다행이다. 잘 됐네. 친엄마를 늦게라도 만나게 돼서 잘 됐어. 은지도 큰일 했고. 네, 뭐 은지가 다 했죠 뭐.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저희 친어머니가 엄마를 뵙고 싶어 하세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만나 뵙고 전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 뭐 그럼 당연히 만나야지. 경신이 널 낳아주신 분인데 내가 당연히 만나야지. 뭐 엄마야 언제든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네가 적당할 때로 잡아. 아들이 친엄마를 찾았다는 말을 처음 듣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선 누구보다 기뻐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였죠. 하나는 친모에게 버려진 아들이 한 번 더 상처를 받게 될까 봐였는데 다행히 아들 친모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정을 아들이 이해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걱정은 제 마음속 일이라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죠. 또 친모를 이해하는 아들 모습에 더 심란했습니다. 너무 유치하게 또 부모답지도 어른답지도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 내 아들을 친모에게 빼앗기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되었어요. 친엄마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 키워도 제 전부를 다해 사랑해도 넘을 수 없는 한마디, 친엄마. 날 낳아준 엄마. 그래서 아들이 이제부터 친엄마와 지내겠다고 하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됐죠. 속은 타는데 그렇다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내색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 아들 친엄마와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만나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제 대답을 들은 아들은 정말 많이 기뻐하고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 안 되고 아들이 친모와 만날 걸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또 아들은 제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옳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제 입맛에 맞게 다뤄선 안 되니까요. 그때부터 뭐든지 좋은 마음을 가지기로 생각했어요. 친모와 만나는 것도 기대하게 되었고요. 친모와 만나게 되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경신이를 낳아주셔서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이죠. 이후 아들 친모와 만나기 전까지 저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친모에게 전할 말과 아들이 자라온 과정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걸 준비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어느새 아들 친모와 만나게 되는 당일이 되어 있었죠. 경신이 친모는 제가 아들과 함께 카페를 들어오자마자 버선발로 뛰어오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러며 고개를 여러 번 꾸벅 숙이며 감사하다 인사를 했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우리 경신이 친엄마예요.
정말 고개 숙여 감사하단 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모를 신경전이 있을까봐 걱정했었는데 사람들 시선 개의치 않고 가게 입구까지 찾아와 제게 감사하다, 고맙다 말을 전하는 아들 친모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친모와의 자리를 할 수 있었죠. 대화를 나누며 친모의 사정도 들을 수 있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 경신이랑 만나고 진희 씨와 마주보며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긴 해요. 자식을 버린다는 게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할 짓이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찾아와도 안 보려고 했는데 못난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부모인가 보더라고요. 자식이 어떻게 자랐는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진희 씨에게 신경 쓰이고 신뢰되는 일을 끼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경신이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경신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요. 너무 착하고 듬직한 아이라 제가 오히려 많이 기대고 살았고요. 그런데 괜찮다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려야죠. 어릴 때 생각 없이 결혼해서 남자를 잘못 만났어요. 망나니 중에 개망나니인 인간을 만났죠. 남편 노릇도 못하는, 아니 안 하는 인간이 술을 먹으면 개가 돼서 절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주먹질이 버릇돼서 조금만 짜증나도 손을 올렸고요. 그래도 애 낳고 아빠가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개가 인간이 될 순 없나 보더라고요. 갓 태어난 어린애한테까지 걸핏하면 손을 올렸으니 그래서 결국 애랑 도망치려고 했는데 붙잡혔죠. 붙잡혀서는 더한 일을 당했고 그때부터는 아예 집을 나갈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됐어요. 손찌검은 더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아선 답이 없더라고요. 나야 내가 잘못 고른 인간이고 내 선택이라고 해도 애는 무슨 죄인가 싶고 지 자식이라는 것도 갓난아기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놈인데 경신이가 자라면 또 얼마나 괴롭힐까 걱정도 됐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애한테 공부만이 이 지옥에서 탈출할 길이라고 할 텐데 돈도 없고 집안은 매일 매시매초 난리에 손찌검이 나르더니 애가 자라서도 저처럼 눈앞이 깜깜할 것 같더라고요. 이럴 거면 이 지옥보다 고아원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비겁한 제 변명일 뿐이고 저보다 더 나은 엄마라면 다른 선택을 했겠지만 그때 제게는 그 선택밖에 떠오르지 않았네요. 그런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인간 병으로 죽을 때까지 사람 지독하게 괴롭히고 살았거든요. 이런 말을 뻔뻔하게 하다니 저 정말 엄마 자격 없는 사람이죠?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을 놓고 온 것도 영 이해가 안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겪은 힘든 일을 제가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친모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게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탓하지 않고 친모를 다독여줬습니다. 아들 친모가 진정이 된 다음에는 아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준비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줬고요. 아들 이야기가 끝난 뒤에는 서로 궁금한 것들이나 사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 아들 친모가 절 당황시키는 얘기를 했어요. 저 자리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경신이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네? 시간을 보내요? 시간을 보낸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 경신이랑 같이 살려고요. 경신이가 저랑 살겠대요. 다행히 제가 집이 있어서 1년 정도 같이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살아요? 1년 동안? 그렇죠. 경신이 낳아주신 분이고 떨어져서 지낸 세월이 있으니.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그리고 이게 제 동의가 필요한 일인지도 헷갈리고. 어머니,
그건 제가 집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집으로 가시죠. 두 분 다 피곤하셨을 텐데. 아들 친모의 놀라운 제안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맨 처음 아들이 친모를 찾았다고 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며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현실에서 이뤄지는 것 같아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당황해서 대답조차 똑바로 하지 못했죠. 그런 당황한 저를 눈치챈 아들은 황급히 친모와의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집까지 가는 내내 아들과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아니, 아들 입에서 얼마나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들 말이 나올까 싶어서 말을 걸지 못했죠. 집에 도착해서도 아들과 조금 전 일에 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대화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자는 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조금 전 일에 관해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먼저 말씀드려야 했는데 저도 친어머니가 오늘 바로 얘기하실 줄 몰랐어요. 원래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엄마 의견 무시하고 친어머니랑 무조건 같이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섭섭해하시거나 불편해하시면 저 절대 거기 가서 안 지내요. 엄마가 허락하시면 같이 지내고 싶다는 거죠. 물론 이런 말조차도 엄마 입장에선 섭섭하시겠지만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저희 친어머니 살아오신 게 너무 불쌍하시잖아요. 그래서 잠깐이나마 같이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안 갈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종종 만나면서 시간 보내도 돼요. 아니야. 엄마 괜찮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일정만 엄마한테 공유해주고 먼저 말해주면 돼. 엄마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 어찌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안하다고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니 그 자리에서 친모와 지내도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이후 아들은 친모와 함께 살 준비를 하다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떠났을 때 정말 마음이 이상했어요. 의대 졸업하고 공중보건의로 3년간 떨어진 시간은 있었지만 그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제외하면 의사로 일하고 있을 때도 독립하지 않고 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빈방을 보면 마음이 심란했어요. 하지만 심란한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를 썼죠. 모든 상황을 제 입장이 아닌 아들 입장에서 보려고 했어요. 또 다행히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아들과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기도 자주 만나서 심란한 마음을 빨리 진정시킬 수 있었고요. 그러다 제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하는 걸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아들을 친모와 지내게 한 거 마음 편히 또 마음껏 즐길 수 있길 바랬거든요. 가끔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잘 지낸다고 하니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냈죠. 그런데 나중 돼서 알고 보니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엄마라면 제 자식이 괜찮은지 아무 탈 없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년 만에 본 아들이 경악할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아들은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친모와 살겠다며 나갔을 때를 생각하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인이 되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몰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이 초인종을 눌렀고 그런 아들을 한참 동안 쳐다본 뒤에나 겨우 알아볼 수 있었던 저는 제 아들인 걸 알아차리자마자 곧바로 문을 열고 아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아픈 곳은 없는지 괜찮은지 물었어요. 다행히 몸이 상하기만 했을 뿐 다치거나 크게 이상 있는 곳은 없었죠.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몰골이 되어 돌아온 거냐고 묻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죠. 경신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 꼴이 될 때까지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그리고 네 친어머니 그 여자는 너 이런 거 보고도 가만히 있었니? 아니 어떻게 그 건강하던 애가 폐인이 돼서 돌아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네가 엄마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사고라도 당했니? 아니면 네 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 엄마, 저 또 버려졌어요. 아니 이번엔 이혼까지 당하고 버림받았어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엄마 불안하게 만들면서까지. 엄마 죄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당하고 버림받았다니. 그 여자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데? 경신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 돈 가져가고 빚까지 만들어서 도망갔어요. 내 친모라는 그 여자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내게 접근했다고요. 처음엔 엄마도 보신 것처럼 잘 지냈어요. 진짜 저랑 떨어진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처럼 제 모든 것을 신경 써주고 잘해줬는데 같이 지낸 지 5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제 아버지라는 인간이 죽고 그 인간이 남긴 빚이나 새 삶을 출발하는데 빌린 돈이 있다고 조금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당장 급한 불만 끄고 갚을 거라면서. 그래서 전 당연히 돈을 빌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제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자 엄마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자신이 저에게 돈을 부탁하고 빌려서는 안 된다며 제가 내민 돈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런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서 말이죠. 일부러 제 신뢰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억지로 쥐어주듯 줬고요. 그 한 번을 시작으로 그 뒤로도 다른 핑계를 대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갔어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를 챘을 땐 친어머니라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히 제가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것처럼 나왔고요. 그 모습까지 보게 되니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안 되겠다고 하자 생각보다 순순히 이해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걸로 돈과 관련된 문제는 깔끔하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한 행동들을 보니 아주 작정하고 제게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뺀 적도 있고 겨우 만나게 된 아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며 절 데리고 나가놓고는 의사라는 제 직업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친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약속한 시일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왔고요. 그때 알게 됐어요. 절 팔아서 돈을 빌리고 있다는 걸. 그런데 그땐 제가 속은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려고 급히 친모에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집에 들어가니 연기 사라지듯 자취를 감춘 뒤였고요. 솔직히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고 제가 갚아야 할 돈도 아니니까 대처할 수 있겠는데 또다시 날 낳아준 사람에게 버려졌다는 게, 이미 한번 날 버린 사람한테 또 속고 이용당해서 버림받았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바보 같고 엄마께 미안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병원 휴직을 내고 한 달 동안 폐인처럼 지냈고요. 그동안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나쁜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엄마 생각해서 열심히 다시 정신 차리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2번이나 버림받고 이혼까지 당한 게 너무 힘들어서요. 엄마 죄송해요. 이런 못난 모습으로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엄마가 너무 필요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을 처음 만난 그때 그 순간의 모습이 겹쳐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다시는 내 아들 눈에서 저 피 같은 눈물 안 흘리게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그걸 내가 지켜내지 못한 것 같아, 내 아들 내가 보호하지 못한 것 같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새끼 눈에서 나는 눈물은 멈추게 하고 싶어서 괜찮다며 넌 아무 잘못 없다며 달래고 있었어요. 아들이 계속 자책하는 걸 보면 복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아들을 달래다 보니 제 눈물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눈물 뒤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뒤따라왔죠.
내 아들 눈에서 피눈물 흐르게 만든 그년을 잡아야 했는데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하니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아들 여자친구가 생각났어요. 아들 친모를 찾아준 여자친구라면 어떤 연락망을 통해서든 관련된 사람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이 말을 아들에게 전했는데 더 분이 터지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은지 걔도 제 친모랑 관련 있나 봐요. 그날부터 똑같이 연락이 안 돼요. 집에 찾아가도 없고요. 뭐? 그럼 걔도 널 이용한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떤 년이 먼저야? 설마 그년이 네 이야기 듣고 가짜 엄마 불러온 거 아니니? 그건 아닐 거예요. 유전자 검사도 했으니. 그럼 우연히 겹친 건 아니고? 걔도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려서요. 친모가 여러 차례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자식된 도리 해야 하지 않겠냐며 말했거든요. 그때도 생각하면 얘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돈을 빌려주게 유도했는데, 그리고 친모가 사라진 직전까지 연락이 잘 되다가 동시에 연락 안 되고 사라졌으니까요. 결혼까지 생각하던 여자친구였는데 그 여자친구마저 아들을 속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인이 된 아들이 이해됐어요.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 중 둘이나 배신하고 큰 상처를 줬으니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이상의 화가 나니 오히려 사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클 아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재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조차 자지 못했다는 아들을 달래고 어린아기 재우듯 재우며 잠부터 자게 했죠. 저는 그때부터 아들 친모라는 그년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 생각만 했고요. 그렇게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옆에서 돌보면서 친모 그년이 어디 있나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연기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친모가 살던 곳으로 가서 그 주변 동네 주민들에게 수소문해봤지만 누구 하나 그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년이 남편과 살림을 차리고 아들 경신이를 낳았다고 한 동네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좁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느끼기엔 망망대해처럼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다처럼 한없이 넓다고 해도 심해처럼 가다 갈 수 없는 곳에 숨었다고 해도 기필코 그년을 찾아야 했어요. 밤낮으로 또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매달려 물어보며 그년에 대한 작은 단서와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단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머릿속에 있었죠. 찾아도 도저히 뒷모습조차 찾을 수 없던 그년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년과 만났던 그날 카페에서 본 한 장면이 말이죠. 그때 그년이 쥐고 있던 휴대폰 케이스에 열쇠고리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거기에 골프 동호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아왔다고 했고 그때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던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골프 동호회를 다니나 싶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열쇠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골프 동호회를 다니는 건 아닐 수 있었지만 그때 저에게는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물고 늘어져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억 속의 열쇠고리는 제게 유일한 빛으로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정확히 골프 동호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년이 살고 있던 곳과 지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좁혀 직접 발로 뛰고 24시간 인터넷을 뒤져가며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년 이름을 가진 여자가 동호회에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거든요.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죠.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골프 치는 사람이 또 골프 동호회가 그렇게 많다는 걸 말이죠. 그래도 제가 적어놓은 리스트에서 동호회를 하나씩 지워가며 포위망을 좁히는데 희망을 품으며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년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수확이 있었죠. 바로 다른 골프 동호회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를 찾아낸 거예요. 아들 여자친구는 저를 보고 놀라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지체할 틈 없이 뛰어가 머리채부터 잡고 시작했죠. 야, 내가 너 못 찾아낼 줄 알았니? 너 그년이랑 한패라며? 이 망할 년, 감히 우리 아들 눈에 피눈물 흐르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 아, 어머님 이것 좀... 저 이러다 피부 다 뜯겨나가겠어요. 제발요. 제가 아는 대로 다 말할게요. 그리고 저 경신이 친엄마랑 한패 아니에요. 저도 당했다고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년 어딨어? 그리고 우리 아들 돈 어딨어? 저 정말이에요. 제가 휴대폰도 보여드릴게요. 정말 저도 속았다고요. 저에게 붙잡혀 얼굴이 쥐어뜯긴 아들 여자친구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습니다. 한참 붙잡혀 있는데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년도 목표 중 하나이긴 했지만 아들 친모가 더 큰 목표였던 저는 친모가 어딨나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무슨 말인가 들어보기로 했죠. 제가 경신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제안한 사람이 경신이 친모예요. 그 여자랑은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됐다가 서로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온 걸 알고 친해졌고요. 그 여자나 저나 사기 전과가 있어서 어쨌든 그러다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인 경신이 소식을 듣고 저랑 같이 작업하자고 한 거예요. 전부 다 그 여자가 계획한 거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돈 들고 튄 날 저랑도 연락이 끊겼어요. 이런 말하면 잘못된 거지만 저도 약속된 돈 못 받고 이용당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서로 책임 전가하겠다. 인연이 또 거짓말을 하네? 아니에요. 저 정말이에요. 여기 제가 연락한 거 안 보이세요? 욕도 막 하고 화도 내잖아요. 그럼 넌 왜 도망가? 도망가서 왜 의심을 더 사게 했는데? 그건 제가 경신이한테 돈 빌려주라고 부추긴 적도 있고 그 여자가 저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으니까 도망간 거죠. 그리고 저도 다 지어낸 프로필인데 언젠간 경신이에게 들키지 않겠어요. 저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혹시 그 말도 거짓말인가 싶어서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년과 연락도 안 되고 있었고요. 대신 그년에 대한 다른 단서를 얻을 수 있었죠. 그년이 골프 동호회를 다닐 때 쓴다는 가명과 인터넷이나 SNS에서 쓴다는 닉네임을 알게 된 겁니다. 사실 대단한 단서는 아니었죠. 그래도 처음 아무런 단서도 없이 뛰어다닐 때를 생각하면 감지덕지한 일이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또다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를 시작했어요. 이미 리스트에서 체크했던 동호회를 뒤지고 직접 골프장을 가면서 찾고 또 찾았죠. 여기 글에선 찾고 또 찾았다, 고생했다 정도밖에 표현할 순 없지만 진짜 고생했습니다. 나중엔 친모 찾는 것과 관련 없는 한글만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눈이 핑핑 돌고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어요. 다리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그때 족저근막염도 생기고 아킬레스, 무릎 힘줄도 다쳤고요. 그런데도 포기가 안 됐어요. 꼭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매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졌죠. 그 고생을 하다 결국은 그년을 찾았습니다. 타 지역 골프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제가 알아낸 가명과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그년을 말이죠. 이제 그년을 붙잡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기 위해선 골프도 치지 못하는 제가 참가비와 게임비까지 내야 했죠.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그년을 붙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작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모임이 있던 골프장에서 그년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덮쳤어요. 혹시 도망이라도 갈까 싶어서 붕 하고 뛰어올라 그년 몸을 잡고 같이 땅바닥에 뒹굴었죠. 뭐야? 무슨 일이야? 저기요. 그쪽이나 잡고 넘어진 거예요? 미쳤어요? 이러다 다치기. 어머. 왜? 너 잡아갈 저승사자라도 봤냐? 죄 지은 게 많아서 보기만 해도 겁이 나나 보지? 똥물에 튀겨 죽일 년. 뭐?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그딴 말 뱉으면서 속으로 내 아들 이용할 생각을 해? 넌 정말 네가 낳은 자식에게 그러고 싶어? 한 번도 아닌 그것도 2번이나! 어떻게 얘한테 그런 마음의 상처를 줘? 엄마라는 년이! 너 찾은 경신이 얼굴 못 봤어? 네가 버리고 갔을 때 그때 그 나이로 돌아가 애처럼 환하게 웃고 기뻐하는 우리 경신이 얼굴 못 봤냐고! 그 얼굴을 보고 어떻게 자식 이용해서 사기칠 생각을 해? 야, 이 죽이려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조용히 못해?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야? 앞으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그리고 아줌마가 뭔데 우리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난린데? 왜? 지난 몇십 년 동안 엄마 노릇 좀 하니까 진짜 엄마라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아줌마가 그 새끼 낳았어? 아줌마 배에서 생기고 10달 품고 낳았냐고? 피로 맺어진 진짜 부모 자식 간의 일이야. 그러니까 아줌만 빠져. 뭐? 너 정말 인간 아니구나. 너한테 당하고 경신이가 어땠는지 알아? 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진 줄 아냐고? 그런데 그딴 말을 뱉어? 난 낳아준 엄마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값을 받은 것뿐이야. 내가 걔 안 낳았어 봐. 이 좋은 세상 즐길 수 있었겠어? 걔가 먹고 즐기고 노는 것들 할 수 있었겠냐고. 그리고 다른 자식놈들은 부모같이 버렸다고 해도 진작 찾더라. 찾아서 부모 대접해준다고. 그런데 그놈은 뭐야? 어떻게 부모인 내가 먼저 찾아야 해? 그래, 멋지는 의사 돼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지. 아쉬운 거 없다는 거지. 괘씸한 놈. 그래서 내가 괘씸죄까지 추가해서 돈을 더 받았... 아! 놔! 이건 놓으라고! 아프잖아! 이게 아파? 겨우 이게 아파? 어? 내 아들 가슴은 얼마나 아픈데? 감히 네가 그딴 미친 생각으로 또 상처를 줘? 너 오늘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할 것 같다. 잡아 죽이고 갈아 마셔야 하겠어. 내가 너 만나면 교도소 갈 마음에 준비는 했거든. 근데 그걸로 안 되겠다. 너 잡아 죽이고 내가 거기서 인생 마감하는 걸로 바꿔야 되겠어. 오늘 니년 못 살아 돌아가겠다 이년아. 안 돼. 그러다 진짜 부러져. 세상 못된 년이라고 해도 제 앞에선 먼저 빌 줄 알았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아도 당장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녀는 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제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간 걸 부모라면 용서받을 수 있고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람이길 포기한 그 모습에 저는 그녀를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가도 된다가 아니라 교도소 가겠다. 저는 정말 끝을 내겠다는 심정으로 쥐어패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덮칠 때 같이 나동그라진 골프채를 잡아다가 인정사정 없이 휘두르기 시작했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길 포기했는지 말했어요. 그러자 저를 말리던 사람들도 망설였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년을 흠씬 두들겨 팼죠. 정말 눈이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일 듯이 때렸어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벗어나 그년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아니,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년을 잡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이성나간 모습에 그제야 겁을 먹었는지 그녀는 빌기 시작했어요. 야,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내 아들에게 준 상처 내 가슴에 새겼어. 너 내 손으로 잡아 죽일 때까지 너 쫓아다닐 거야. 내가 오늘 잡혀가도 나와서 너 작살낼 거고, 나이 들어 못 걸어다녀도 사람 써서 업혀간 다음에 내 손으로 널 아작내. 알아? 너 내가 죽일 거라고.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언니, 제발 그만해요. 내가 경신이 앞에 무릎 꿇고 빌 테니 제발 원한 풀어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용서를 빌었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거기다 제 아들 가슴의 상처는 그따위 사과로 낫는 게 아니었어요. 제 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죠. 그래서 더 날뛰는데 절 말리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몸싸움 중 떨어진 제 휴대폰을 가지고 왔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걸려온 전화가 아들인 걸 확인하고 저는 그녀에게 직접 제 아들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는 사과라고 해도 아들이 받긴 받아야 했으니까요. 너 여기다 똑바로 사과해. 우리 경신이한테 똑바로 사과하라고! 네, 언니 알겠어요. 경신이니? 예, 경신아, 내가 사과하마. 나 지금 무릎 꿇었다. 무릎 꿇고 네 엄마 앞에서 네 엄마에게 내가 싹싹 빌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줘. 내가 죽일 년이야. 나 엄마로서 진짜 자격 없어. 날 욕해. 얼마든지 욕해도 되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네 엄마 좀 말려줘. 그년이 울고불고 난리치며 말하자 휴대폰 너머 아들도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차리곤 저와 그년이 있는 위치를 물어보고 찾아왔습니다. 와서 그때까지도 제 몸을 못 가누는 그년을 보게 되었고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절 설득하기 시작했죠.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니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만하세요. 천연이 네 가슴을 난도질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나 저거 가만히 못 둬. 그냥은 못 둬. 엄마, 저 엄마 잘못되면 어떻게 살라고요? 제게 엄마가 이 세상 전부고 제게 유일한 가족인데.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여자한테 사과도 제대로 받고 돈도 다 받아내고 빚쟁이들에게 넘길 테니까 그만하세요. 저 엄마께 무슨 일 생기면 진짜 못 살아요. 절 위해서 그만 진정하세요. 네? 천연이 네 가슴에 그래 알겠다. 우리 아들이 그만하라면 그만해야지. 우리 자식이 나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데. 아들의 애원에 저는 그년에 대한 복수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 맘 같아선 정말 끝장을 봐야겠는데 일이 잘못되면 아들이 못 산다고 하잖아요. 아들에게 힘이 되어줄 형제나 아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가족은 저 하나인데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쓰고 있던 악을 풀었죠. 이후 아들은 부상을 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친모 그년에게 다가가 저를 지키기 위해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희 어머니를 멈추게 한 건 당신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날 낳아준 어머니이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내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말린 거예요. 오늘 제 어머니 보셨죠? 저분이 저런 분이세요. 저를 위해서 뭐든 하실 분이죠.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 뭐든 하실 제 어머니를 지킬 겁니다. 제 곁에 오랫동안 행복하게 계실 수 있게. 그래서 그만두라고 말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자의 행복을 당신이 신고하거나 문제 삼아 깨트린다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신에게 보여준 모습 제가 당신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거기다 젊고 힘이 남아도는 나이라 이 정도로 안 끝날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대답해요. 그래 알겠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혼나야 할 거 혼났다고 생각할게. 그리고 내 돈 내놔요. 당신 치료비 빼고 내 돈 내놓으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적선해줬다는 생각조차 아까우니. 그리고 좀 있으면 당신이 돈 빌리고 안 갚은 사람들 죄다 몰려올 겁니다. 이미 나와 당신 관계 다 설명해놨으니 저번처럼 나 이용할 생각하지 마요. 난 당신 아들 아니니까. 경신아, 난 네 돈 갚으면 그 사람들 갚을 돈이 없어. 한 번만 봐줘라. 아니면 조금만 시일을 줘. 내가 천천히라도 갚을게. 어? 의미 없는 부탁이었어요. 자신을 2번이나 버린 부모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아니, 낳아준 엄마라고 생각이나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아들은 그년의 말을 무시했고 그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친모와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이후 아들은 제게 잘못했다며 친모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입을 막고 아들을 안아줬어요.
그게 아들 잘못도 아닌데 미안하다, 죄송하단 이야기를 아들 입에서 듣기 싫었거든요. 그저 이렇게 다시 아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아들이 기운 차릴 수 있게 된 걸로 저는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것보다 앞으로 행복할 우리 삶을 함께 바라보는 게 더 나은 일이니까요. 또 아들 가슴에 있는 상처도 더 빨리 낫는 방법이었고요. 아들도 제 뜻을 이해했는지 그날 집으로 돌아온 이후 그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그러다 제가 이 일을 제 아들과도 아닌 이곳에 꺼내게 된 건 이제 제 기억에서 영영 지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곧 제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거든요. 이런다고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사라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잊어보려 합니다. 앞으로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리게 된 제 아들 경신이가 며느리와 행복한 삶을 보내길 바라고 기도하는 걸 끝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